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리뷰 목적으로 잠시 쓰고 있는 갤럭시 A34 일주일 실사용 분석 리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출시 전부터 큰 거 온다? S23이랑 판박이다 할 정도로 보급형이지만 인기가 상당히 많았고 지금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딱 일주일 조금 넘게 써보고 있는데 바로 살펴봅시다. 일단 외관부터 보면 겉으로만 보면 S23이랑 거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죠. S23이랑 동일한 물방울 모양 카메라에 렌즈만 툭 튀어나온 디자인의 후면이 매우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제가 산 컬러의 경우 어썸 실버, 빛을 이렇게 비추며 오묘하게 투톤 컬러도 아니고 여러가지 색상이 그라데이션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예전부터 중국 쪽 브랜드에서 많이 보던 디자인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촌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호불호가 있는 컬러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반짝거리는 디자인도 좋아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23이랑 동일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씩 틀린데 먼저 후면이 얼핏 보면 글라스 소재인 것 같지만 이렇게 두드려 보면 한때 플래그십에도 들어갔던 일명 글라스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립감이나 만져보면 글라스 소재와 촉감이 살짝 차이가 있긴 하나 삼성도 이걸 오랫동안 써먹고 개발했다 보니 요즘 글라스틱은 정말 유리와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옆면 프레임도 알루미늄 같지만 놀랍게도 플라스틱 프레임인데 그렇게 플라스틱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원가 절감은 했지만 예전보다 그렇게 티가 나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리고 무게도 보면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해서 그런가 199g으로 요즘 시점에서 그냥 적당한 무게라 볼 수 있겠네요. 크기 대비 무겁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확인을 해보면 요즘은 거의 사라져버린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나노심이랑 같이 들어있는데 와 이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급형이지만 IP67 방수 방진도 지원을 해요. 아무튼 외관 간단하게 요약해볼 때 겉으로만 보면 플래그십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봐야 원가 절감 티가 난다 이렇게 요약해드릴게요. 이제 화면을 켜서 살펴볼 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여기 물방울 모양 놓치죠. 전면 디스플레이를 볼 때 카메라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는 걸로 봐서는 펀치홀 디스플레이로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화면 베젤도 어느 정도 있긴 하나 하단 부분을 제외하면 이 정도면 나름 볼만하다 생각이 되고 스펙 자체는 그래도 쓸만한 게 6.6인치 FHD 플러스급 패널에 화면 밝기는 최대 1000니트 여기에 120Hz의 AOD까지 탑재하면서 스펙 자체는 플래그십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120Hz 옵션이 S23에는 최적화라고 상태에 따라 주사율이 수시로 바뀌지만 A34는 그냥 높음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 가변 주사율이 아닌 그냥 120Hz 고정식 주사율로 되어 있어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계속 120Hz로 유지가 됩니다. 특히 AOD가 활성화되어 있어도 120Hz로 뜨고 가만히 있어도 거의 대부분은 120Hz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걱정이 조금 됐었는데 이건 나중에 배터리 부분에서도 따로 얘기를 드리겠지만 A34 한정으로 배터리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 밝기도 스펙상 최대 1000니트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해외 측정 자료를 보면 수동 밝기는 대략 470니트가 나오고 자동 최대 밝기는 무려 1000니트 스펙 그대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사용 시 당연히 실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야외에서는 살짝 어두워 보이긴 하나 보급형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준수한 밝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아쉬운 점 반사율이 조금 있어서 그런지 화면이 꺼져 있을 때 패널과 베젤 부분이 육안으로 구분이 된다는 점 그리고 스펙은 좋지만 노치가 있어서 보급형처럼 보이는 게 아주 약간 아쉬운 요소입니다. 그래도 가장 저렴한 기기에 120Hz와 AOD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다 보니 가성비는 아주 훌륭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성능도 한번 살펴보면 성능은 솔직히 말해서 전작에 비해 약간 너프를 먹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는데 칩셋이 일단 미디어텍 디멘시티 1080이 들어갔는데 보급형이긴 하나 TSMC 위탁 생산의 6나노 공정이다 보니 효율은 보급형 라인 칩셋치고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먼저 긱벤치 6 점수로 비교를 해보면 싱글은 1000점대, 멀티코어는 2400점대로 그냥 무난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 외 3D마크 익스트림 테스트로도 비교를 해보면 최고점이랑 최저점이 붙어있는 안정성이 100%에 가까운 점수를 보여주는데 이걸 보면 성능 위주 칩셋이라기보다는 전력 효율이 좀 더 포커스를 둔 칩셋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도 발열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일단 작동을 해보면 빠릿빠릿한 편이긴 하지만 가끔씩 버벅거리거나 굼뜨긴 해요. 그리고 보급형이라 해도 플래그십이랑 똑같이 OS 판올림은 무려 4번이나 지원을 해주고 보안 업데이트는 최대 5번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이걸 볼 때 삼성이 A34A 라인을 주력으로 밀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 보급형에 가끔씩 빠져있는 삼성페이도 아무
아무 문제 없이 지원을 해요. 그리고 빠져있는 부분은 국내 한정 A 시리즈는 아직까지 eSIM을 넣고 있지 않은데 조금 아쉬운 요소이긴 하지만 eSIM을 쓰시는 분들이 현재까지는 극소수이기도 하고 그나마 해외 eSIM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아직 5명 중에 1명밖에 써본 적이 없다고 하니 대다수 분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이제 대망의 카메라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열심히 사용을 했는데 재미있는 점들이 많긴 해요. 스펙상 트리플 카메라지만 48메가픽셀 기본 렌즈에 8메가픽셀 초광각 이렇게 있고 밑에는 5메가픽셀 접사 렌즈인데 사실상 더블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메인 카메라는 A 시리즈임에도 OIS가 들어갔다는 게 메리트가 있어요. 인터페이스도 확인해보면 초광각, 광각 이렇게 촬영이 되는데 이상하게 2배줌 옵션이 있어서 처음에는 트리플 카메라 느낌처럼 디지털 2배줌을 지원하는 건가 싶은데 이게 아이폰 14 프로에 들어갔던 메인의 무손실 2배줌과 동일한 방식을 무려 갤럭시 시리즈에 처음으로 탑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줌이 아닌 2배줌을 찍을 수 있다는 점, 망원이 없어도 망원처럼 찍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잘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 S23이랑 비교를 해볼 때 메인 기준 거의 보급형 치고는 주간에서는 거진 동일한 품질을 보여줍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도 이 정도면 매우 넓은 것 같고 웬만하면 준수한 사진을 보여줘요. 2배줌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2배줌보다는 확실히 좀 더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고 메인이랑 비슷한 품질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초광각의 경우 확실히 얘는 디테일이 많이 뭉개지긴 하지만 보급형 치고는 가장자리 왜곡 보정도 소프트웨어로 잘 처리해주는 편입니다. 야간 사진도 볼 때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메인 기준으로는 생각보다 볼만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림자 디테일 부분이라든지 노이즈 끼는 것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사진 촬영 시간도 1, 2초 정도면 찍힙니다. 그런데 초광각이 아무래도 센서 크기가 작다 보니 디테일이 많이 뭉개져 보이고 많이 어두우면 더 크게 체감이 되는데 그래도 조도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렇게 막 심각한 정도는 아니긴 해요. 그 외 동영상도 보면 FH 60프레임, 4K 30프레임으로 찍을 수 있는데 OIS가 있다 해서 안정적이게 나올 줄 알았지만 고정된 촬영은 괜찮지만 화면 전환을 할 때 확실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고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들긴 해요. 흔들림 없는 환경이라 해도 촬영용으로는 부적합해 보입니다. 그리고 초광각 촬영은 지원을 안 하네요. 이제 배터리도 보면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칩셋이 전력 효율에 포커스를 둬서 그런가 물리적 배터리 용량이 5000mAh 용량도 맞지만 100% 사용 기준 5G 쓰고 SNS나 웹서핑 패턴으로 쓰면 9시간 가까이 쓸 수 있는 S23 울트라가 7, 8시간 쓰는 걸 생각하면 아주 놀라운 효율을 보여줍니다. 보급형이 오히려 배터리가 더 오래가는 시대가 됐어요. 이 정도면 진짜 100% 충전하고 아껴 쓰면 이틀은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 외 충전 속도는 25W 충전 기준 30분에 50% 완충에는 대략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데 그냥 다른 기기와 적당한 수준의 시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후면을 보면 뭔가 무선 충전이 될 것 같지만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장 스피커도 보면 요즘 A 시리즈에도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했는데 이 친구가 부피가 있어서 그런가 스피커 음질이 생각보다 들어줄만 합니다. 고음도 나름 들어줄만 하고 저음도 살짝 있는 것 같은데 볼륨을 최대로 키우면 뒷판이 조금 떨리는 것만 제외하면 대체로 준수합니다. 이렇게 갤럭시 A34 일주일 정도 써봤는데 티노의 요약을 한번 해드리자면 가성비가 대박이다. 전체적으로 제품 밸런스가 A 시리즈임에도 아주 훌륭하고 원가 절감 부분이 일상생활에서 잘 안 보이는 부분에만 티 안 나게 했다 보니 겉으로만 보면 플래그십과 비슷한 빌드 퀄리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반대로 A34를 써보면서 가격 대비 눈에 띄는 단점이 그렇게 없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제가 꼽은 아쉬운 점은 전면 패널의 인피니티 U 패널을 제외하면 이거는 주변에서 저는 충분히 추천해줄 만한 스마트폰이라 생각이 되고 가격 또한 처음 출시할 때 49만원이었지만 지금 삼성 공홈이나 인터넷에서 43만원 정도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전작보다 가격이 올라도 그 이상의 업그레이드를 해준 것 같아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 스마트폰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